안녕하십니까. 성공학 4주차 2회차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셀프 리더십으로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 특강을 마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4년 전까지 회계법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흔히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거예요. 누구나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을 이루는 것 또는 목표를 이루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잘 풀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느긋하고 또 항상 풍요롭고 이렇게 하는 일이 뜻대로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졸여지고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무렵에는 이제 친분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 비결이 뭐였나 하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끈다는 뜻으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과일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셀프 리더십은 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뭐에 늘 신경을 많이 써요? 관심을 가져요? 예? 열매에 관심을 가지죠. 뿌리는 별로 생각 안 하죠. 열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론이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직을 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이 성공의 원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제 지식의 상위 개념은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 플러스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식인을 넘어서 지혜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혜인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기업에서 보통 이틀, 3일 동안 하는 그 지혜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성교육 받으셨죠? 네. 여기는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못 받으셨잖아요. 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성교육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성에 눈 뜨셨어요? 학교에서 교육 못 받았는데. 네. 나이 먹으니까 저절로. 네, 저절로 눈뜨게 됐다. 그래서 저절로 눈뜨게 됐다. 이게 바로 이 성이라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지금 그런 시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말씀 나눌 내용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나침반을 챙겨라.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내 인생의 나침반을 챙겨라. 우리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침반을 정하면 성공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면 어릴 때 보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 비슷하죠. 그죠? 누구나 비슷한데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었어요. 다 비슷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좀 힘든 방향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등산하시다 보면 현 위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현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느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 하면 그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현 위치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지나간 시간들 과거라 그래요. 네, 과거는 묻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묻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시간들은 뭐라 그래요? 네, 현재와 미래죠.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는 뭘 정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성공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나는 뭘 이루고 나면 내가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우리 흔히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행복해지는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공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일대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죠. 예, 거기 뭐 자제분들 혹시 있으면 보내보고 싶죠. 예, 혹시 애가 능력만 된다면. 근데 그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얼굴 피부색이 어떠냐, 뭐 성격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 중에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적은 사람이 전체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피부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가 달라졌느냐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기록했던 3%의 사람들이 가진 부가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가진 부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 97% 중에 7%의 사람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노숙자가 됐대요. 예. 그 정도로 같은 예일대학을 나와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났다 그래요? 목표를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목표가 인생의 나침반이 될 만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평생 계획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목표가 건강, 재정, 학습, 가정, 직장, 친구, 정신, 나눔, 정신적 목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8대 목표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8대 목표. 네, 8대 목표.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를 적어줘요. 난 지금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적어줘요. 예를 들면 직장, 나는 아직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연령대별로 내가 지금 30대인데 20대 여기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나간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 과거는 묻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목표들을 다 정해.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가 몇 세 됐을 때는 어느 직급에 올라가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 그리고 내가 그걸 평생 할 건지 아니면 언제쯤 은퇴를 해서 내가 또 다른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내가 과수원을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할 건지를 미리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든다? 네, 3% 안에 든다. 3% 안에 든다. 그리고 한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3%가 가진 부가 전체 97%의 부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생 계획표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10년 뒤에는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10년 뒤의 나 또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서의 나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고 되느냐? 예, 쉽지 않겠죠. 계획만 무턱대고 세운다고. 그래서 성공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성공을 하고 또 일단 성공하고 나면 계속 그 성공을 유지하고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예, 그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주제인데 성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걸로 이렇게 챙겨집니다. 자연의 섭니다. 예,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성이라는 글자가 제가 이렇게 아까 적어놨습니다만 이 왼쪽에 있는 건 마음심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네, 날생 또요. 뭐 살생. 네, 잘하시네요. 네, 아주 좋은 관계이십니다. 네. 이 글자가 이제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다, 살생. 그 다음에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더 적어놨어요? 적으려고 그래요? 네, 두 가지를 더 적으려고 그래요. 총 네 가지. 나머지 의미는 제가 다니면서 수천 명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생의 의미가. 지금 우선 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나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 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이에요? 네, 살릴 생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살릴 생. 네,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다에 그러면 타동사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타. 네, 잘하시네. 나 보시는 분은 더 잘하시겠죠. 네, 나타. 네.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타동사도 아주 중요한 의미의 생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졸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네. 숨 쉬고 있어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사는 거다. 그러면 살리다는 누구의 행복? 네, 타인의 행복을 돕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돕는 거. 저것도 우리가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요즘 이제 자녀분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되면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우선 자기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삶의 의미를 아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사실 늘 새로워지는 거 이것도 나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우리는 늘 새로워져요.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면 그것도 나는 거예요. 나는 거. 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뭐예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늘 새로워진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워진다. 그 다음에 낳다는 뭐예요? 이게 아이를 낳는 거, 이거 낳는 거죠. 네, 아이를 낳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애한테 결혼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사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이제 뭔가 생산하는 건 다 낳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것. 네. 그 다음에 창조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창조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전화기를 만들어냈다. 핸드폰을 만들어냈다.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낳는 것이에요. 낳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뭔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네. 이 네 가지 중에 뭘 하고 있다면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뭘 하고 있다면 뭐예요? 네,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 관계 있으세요? 네, 다 관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사실은 큰 의미는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지금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하고 특별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정말 의미 있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답 이렇게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놀래서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예, 마음 놓고 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의 의미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성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은 이제 생에다가 마음심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무슨 마음? 살려는 마음. 네, 마음 심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살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예요. 그럼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한 분도 없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다의 마음이 붙으면 뭐겠어요?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살리려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의지.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예, 도우려는 의지. 예,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나다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예, 나려는 마음. 네, 나려는 마음. 뭔가 새로워지려는 의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예, 나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은 이 중에 뭐겠어요? 뭐에 대한 거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나으려는, 네. 아이를 낳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성이 자꾸 끌리는 거죠. 네. 그 이성이 안 끌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이성이 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15살 뭐 넘어서서 끌려야 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끌린대요, 이성이. 그래서 이제 조숙을, 그런 걸 우리가 조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이제 성인데, 이 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본성할 때 이 성이 성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생명체의 본성. 네, 모든 생명체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체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명체죠, 다. 그래서 우선 나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생명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살려는 마음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살려는 마음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사는 거라 그랬죠. 네,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건데, 자, 어떤 게 행복한 거냐? 이제 한 12시쯤 되면 내 몸에 무슨 느낌이 와요? 배고픈 느낌이 와요. 네, 잘하시네. 그 배고픈 느낌이 올 때 뭘 해야 행복해져요? 먹어야지 행복해져요. 그리고 먹어야지 살아요. 또, 그죠? 이렇게 밥상이 좀 작죠. 칠판이 작아서 할 수 없습니다. 밥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수성찬이 막 차려져 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먹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밥상에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저 4개 다리가 다 좀 부실해. 마치 뭐처럼 내가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다 좀 부실해요. 이런 마음 다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실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특히 부실해. 이게 뭐겠어요? 이 4개 중에? 4개 중에 무슨 마음이에요? 예? 네. 이 마음이 제일 부족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해서 이 상다리가 제일 이렇게 부실한 거 어떻게 되겠어요? 밥상이 이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컷 잘 차려놓고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 상다리가 부실하고 그 중에 특히 이게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퀴를 4개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그 네 개의 바퀴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려는 마, 살리려는 마, 나려는 마, 나으려는 마. 저 네 개의 바퀴가 균형을 갖춰야지 차가 잘 굴러가겠죠. 균형을 갖춰야지. 그래서 그 네 개의 바퀴는 바로 이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의 행복을 돕고 또 늘 새로워지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자동차가 네 바퀴가 균형을 갖춰야지. 이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공 자동차예요. 성공 자동차. 그래야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다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건 뭐라 했어요? 살리려는 마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뭘 확장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확장해야 되겠어요? 예, 살리려는 마음. 남의 행복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길러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마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도.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런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네 가지 마음이 원래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네.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게 무엇이 이걸 가로막는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욕심이 앞서면 내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앞서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욕심, 고정관념. 고정관념 뭐예요? 나는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새로운 것을 내가 알게 되든 뭐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뭐가 자꾸 생겨요? 예, 주름동물이 생겨요. 예, 고집이 자꾸 생겨요. 고집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거의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잣대. 네,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네.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얼핏 보기 없어 보이죠. 네, 상처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열심히 그 상처를 지워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공의 에너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의 욕심이나 고정관념이나 마음의 상처를 자꾸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배운 명상법은 이제 감사 명상이었어요. 감사 명상.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우주여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숨 쉬고 날숨 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뭐에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셀프 리더십의 기본 프로세스를 한번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을 이해하는 것. 예, 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면서 또 뭐가 있어요? 자연의 섭리, 예,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의 성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예, 목표. 그러고 나서 목표 설정, 이제 아까 아주 제가 강조했죠, 그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 자, 성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 같이 큰 소리로 살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나려는 마음, 나으려는 마음. 예, 이게 우리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예일대학교에서 3%의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기록을 했고, 그 학생들이 22년 뒤에 나머지 97%보다 부가 더 어떻다? 컸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 그랬죠. 알고도 못하니까 자기 혁신의 도구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뭘 알려드렸죠? 예, 우리 조상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던 수신의 방법으로서 명상,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감사 명상을 했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준에 탁 올랐을 때 내가 성적이 팍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눈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 성에 대한 얘기, 성이라는 공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이 아주 새로운 개념에 눈뜨시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성이 이제 그냥 남녀 간의 어떤 끌림이 있는 그런 것만 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은 자연의 성리다. 근데 아주 위대한 성공자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대한 성공자들은 이 자연의 성리를 무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전부 이 자연의 성리, 인간의 본성, 생명체의 본성을 아주 중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데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야, 내가 어디에 입사 못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저절로 되니까. 입사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 당하게 되면 명퇴 당하거나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저절로 잘 되니까. 퇴직 당하면 또 내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성공이 이어진다. 아무리 불황이 오고, 요즘같이 이제 취업도 어렵고 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음식점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어머니가 자식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푸짐하게 차려주고, 그러면 한 그릇 팔아서 조금 남겠죠. 그러나 손님이 계속 이어서 온다. 그럼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성공하고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 네, 없다. 네, 있다 없다? 네, 절대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을 도와야만이, 그죠? 도와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원리, 그런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제 깨우치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꼭 실천을 하셔가지고 다들 훌륭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성공을 해서 정상에 이렇게 올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제가 이제 정상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큰 소리로 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정상에서! 네, 감사합니다.